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사, 자동차 기관 제1장 기관에 대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라는 것은 뭐냐? 뭐 엔진을 기관이라고 그러죠. 엔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 그리고 한 사이클을 만약에 크랭크 축이 한번 회전할 때 피스톤은 상사점과 하사점 두 번 왕복 운동을 하죠. 그래서 한 번 왕복하죠. 크랭크축 1회전에 왕복 운동은 한 번입니다. 왔다 갔다 한 번 한다. 피스톤이 위에 있을 때를 상사점이라고 하고 피스톤이 아래에 내려와 있을 때를 하사점이라고 하고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 간단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여기 피스톤 있죠. 크랭크 축이 있으면은 피스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사점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면 하사점으로 내려오는 시점. 이거를 갖다가 행정이에요. 이게 상사점, 여기가 하사점. 이거를 TDC, 이거를 BDC라 하죠. TDC와 BDC 사이를 스트로크, 행정이라고 해요. 행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보통 기관이다. 기관은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를 폭발할 때 일어나는 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관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기관에는 내연 기관과 외연 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연 기관은 연소실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뭐 점압 블러그가 있으면 여기서 폭발해서 피스톤을 밀어내린다거나 또는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가솔린이고 디젤은 뭐야? 압축 착화기관이라고 해서 올라가서 최대한 압력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연료가 자기 착화가 됩니다. 자기 착화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피스톤이 내려오게 되는. 이게 바로 디젤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연기관은 연소실 안에서 폭발하는 거고요. 외연기관은 연소실 밖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수증기를 대표해서 연소실 안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연소실 안에서 수증기가 팽창해서 피스톤을 밀어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외연기관입니다. 그 외연은 밖에서 가열해서 연료를 가열해서 팽창시킨다. 내연은 뭐다? 안에서 연료를 폭발시켜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외연기관의 대표적인 경우는 전기기관이 됩니다. 전기기관. 그 외에 뭐 터빈기관, 뭐 이런 터빈 쪽은 전부 외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 터빈이라든가 가스 터빈 이런 것도 외연기관이죠.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건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외연이나 내연이나 같은 것이다. 내연기관의 분류에서는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 거기에는 피스톤형, 리시프로케이팅이에요. 리시프로케이팅. 왕복동이라고 그러죠. 왕복동 기관이라고 해서 왕복운전. 리시프로케이팅 기관. 피스톤은 작동 유체의 폭발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폭발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게 돼 있다. 왕복 운동은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뀌게 되고 이 크랭크 축의 회전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관에는 피스톤형에는 가솔린과 디젤, 그 다음에 LPG 엔진, LPG 기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회전 운동형은 회전 운동은 작동 유체의 폭발 압력을 임펠러로 받아서 축을 회전시키는 것. 바로 다이렉트로 축 자체의 회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동 유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임펠러에 대한 건 뭐예요? 유체 이동이죠. 유체가 유속을 빠르게 해가지고 그 유속에 의해서 임펠러가 회전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회전하는 그런 회전 운동형이 있고요. 분사 추진형은 작동 유체의 폭발 압력을 일정한 방향으로 외부로부터 분출시켜서 그 폭발 압력에 의해서 그 반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추진되는 거, 동력이 추진시키는 거, 로켓 기관이나 제트 기관 이런 것들이 바로 분사 추진형이다. 우리가 시험에 잘 나는 거는 주로 피스톤형입니다. 회전형이나 뭐 분사 추진형은 기관 시험에서는 시험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피스톤형 반드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사용 연료에 의한 분류에서는 가솔린, 디젤, LPG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관은 어떤 경우에 왕복형이라고 했어요.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 기관의 차이는 연료가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느냐, 디젤 연료를. 디젤 연료는 경유고요. 가솔린 연료는 말 그대로 가솔린이죠. 가솔린. 휘발유라고도 하죠. 그래서 높은 압력의 전기불꽃을 이용합니다. 전기불꽃을 연소실 내에서 불꽃을 일으켜서 폭발시키게 되면 그 폭발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하강하게 돼 있어요. 하강하면서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는 그러한 거고. 디젤은 뭐야? 경유로 연료를 이용해가지고 연소를 할 때는 스파크에 의한 연소가 아니라 압축 착화죠. 최대한 혼합된 공기하고 연료를 순수 공기를 흡입한 다음에 최대로 연료를 분사해서 압축을 시키죠. 그러면 공기하고 연료하고 잘 섞인 다음에 압축 착화에 의해서 자발화가 이루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면서 폭발하는 자기 착화 기관이다. LPG 기관은 가스 기관이라고도 해요. 가스 기관.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LPG는 연소실 내에 가스가 들어가는데 이 가스는 압력을 최대한 낮춰서 본배에 있는 본배 압력보다가 연소실로 들어가는 압력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가스 상태로 연료를 내부로 분사시키죠. 분사해서 그 가스를 폭발시키는 것이다. 가스를 폭발할 때는 마찬가지. 이 점화 플러그에서 폭발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LPG 기관은 요즘은 LPI 엔진이라고 해서 LPI 엔진은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LPI 엔진은 가솔린 기관과 비슷해요. 연료 인젝터가 따로 있고 연료 분사 펌프가 따로 있는 즉 가솔린 기관과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분사시켜서 액화된 연료를 연소실 내에 뿌려가지고 스파크 하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LPI. LPG보다는 한 그레이드 높고요. 동력을 LPI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출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점화에 의한 분류에는 전기점화, 그 다음에 압축착화 두 가지가 있죠. 전기점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솔린과 같이 점화 플러그에서 높은 압력의 전기, 보통 2만 볼트에서 3만 볼트의 전압을 걸어가지고 불꽃 방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점화에 의해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그와 같은 건 가솔린이나 LPG 기관이 되고 압축착화는 대표적인 게 디젤이죠. 자기 착화에 의한 것. 먼저 공기를 끌어들여요. 공기만을 흡입한 다음에 높은 온도와 압력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압축하게 되면은 그 압축한 연료는 자기 착화가 돼서 안개 쪽으로 분무시켜 가지고 최대한 압축하게 되면 자기 착화에 의해서 폭발하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디젤 기관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연력학적 분류에 의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죠. 오토 사이클이 있어요. 오토 사이클. 오토 사이클에 의한 정적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걸 뭐다? 정적 사이클.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 디젤 사이클은 정압 사이클이라고 해요. 정압 사이클. 그 다음에 복합 사이클은 사바테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은 복합 사이클이에요. 복합 사이클. 이 복합 사이클은 정적과 정압의 흡입 시에 정적과 정압 두 가지가 동시에 수행된다고 해서 오토와 디젤을 합한 그런 형태의 사이클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바테 사이클, 복합 사이클. 복합 사이클 다른 말로는 고속 디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정적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정적은 말 그대로 연료의 그 정적 흡열과 정적 방열이 되겠습니다. 정적은 정적 흡열. 이게
PV 선도입니다. PV 선도에서 이쪽으로 가면 최적이 여기 최적이나 2번의 최적이나 3번 최적이 똑같죠? 그래서 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4번과 1번 최적이 여기서 우리가 최대로 최적 단위를 한다면 여기서 4번에서 1번 최적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적, 두 개의 정적과 두 개의 단열 기관이 바로 오토사이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0에서 1번은 흡입, 1에서 2는 단열 압축, 2에서 3은 정적 흡열, 3에서 4는 단열 팽창, 4에서 1은 정적 방열. 그래서 열은 여기서 Q1 열이 들어가서 Q2 열이 나오는 그런 기관이에요. 정적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열 팽창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1은마다 정적 방열. 또 1에서 0은 배기. 배기는 우리가 블로다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배기 시에는 연소실 안에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배기 밸브를 열면은 저절로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나오죠. 이게 블로다운 현상이에요. 블로다운 현상. 그래서 이러한 기준의 형태를 가진 게 바로 오토사이클이다. 그럼 오토사이클 하면은 PV 선도를 여러분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일정한 최적이 일정하다. 최적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가솔린 기관 이론 사이클로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정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디젤 사이클은 흡입, 압축, 정적, 정압, 흡열이 됩니다. 압력이 이렇게 그으면 압력이 2번의 압력, 이 압력과 이렇게 선을 그으면 3번의 압력이 어때요? 같죠? 2번과 3번이 압력. 그래서 정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압 흡열이라고 해요. 정압 흡열에서 방열은 어때요? 정적 방열. 여기서 Q1이 들어가서 Q2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정적이다. 이거는 정압. 정압 흡열에서 정적 방열을 하는데 그 순서를 보면은 디젤은 뭐야? 두 개의 단열 과정과 하나의 정압 과정과 또 한 개의 정적 과정. 정적 흡열 과정과 정압 흡열 과정과 정적 방열 과정을 갖고 있다. 그리고 0에서 1번까지를 흡입, 단열 압축해서, 그 다음에, 단열 압축해서 정압 가열하고, 단열 팽창해서 정적 방열하는 이러한 형태다. 그 다음에 배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0에서 1번, 1에서 2번, 2에서 3번, 3에서 4번, 4에서 1번, 다시 1에서 0번까지 배기 과정까지를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개의 정압 과정과 한 개의 정적 과정, 두 개의 단열 과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바테 사이클은 복합 사이클이라고 하죠. 복합 사이클. 그래서 2에서 3까지는 이 정적 과정이죠. 이건 정적 흡열이죠. 흡열. 또 3에서 4는 정압 흡열입니다. 그러니까 정압과 정적 흡열 과정이 뭐 Q1, Q2 이러면 여기 나오는 건 뭐다? Q3 이렇게 돼요. Q3. 그래서 Q1, Q2가 들어가서 Q3는 빠져나오는데 정압 과정이고요. 단열 팽창, 4에서 5가 단열 팽창, 5에서 1이 뭐야? 정적 방열. 또 다시 1에서 0까지가 배기. 이렇게 되는 것이 연료 분사 순서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복합 사이클이라고 디젤 기본 사이클하고 가솔린의 기본 사이클 두 개가 결합된 형태라고 해서 복합 사이클이라고 한다.